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 오늘 78,300원에 끝났습니다. 오늘도 보합권에 끝났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처지고 있고, 그리고 HBM에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HBM의 가격을 올린 건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HBM에 대한 시장은 그쵸?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HBM을 개발하고 수율을 잡고 생산을 하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는 방법. 자, 이걸 보시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주식 투자를 할 때 그쵸?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에 먼저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뜨는 겁니다. 그쵸? 자, 이걸 만약에 뒤집어 놓으면 내려가는 이유가 됩니다. 뒤집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할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반영한다. 굳이 하나 더 하자면 나빠질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반영한다.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같은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좋아지는 내용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나빠지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쵸?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거의 석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턴어라운드가 됐죠. 턴어라운드가 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의 감산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산이 없었으면 D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갈 수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도 전환이 됐고요.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도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HBM에 대한 부분이 늦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HBM에 대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19년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HBM을 조금 늦췄어요. 그런데 사실 하이닉스에서 HBM을 계속해서 쥐고 있었고 이쪽으로 앞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하이닉스는 2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이 잘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늦게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시장성은 결정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HBM에 대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장 관련해서도 본다면 삼성전자 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서 62평 이탈하고 가격대를 7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환율이 뜹니다. 환율이 뜨면 달러 가치 올라가죠. 달러 가치 올라가면 물가 또 못 잡아요.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연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대선 있죠. 그쵸? 이런 구간까지 지나가면 그쵸? 삼성전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지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낮은 가격대예요. 절대적인 시가총액은 3배에서 거의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고점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이미 고점을 넘어서 사상 최고가 구간에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21년도에 달성해놓은 한 9만 원대의 고가도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뭔가 가격 부담을 받고 있고 미증시도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위에서 찍어 누르면 내리는 거니까. 그쵸?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격대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물론 DS 부분, 그쵸?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그쵸? 여기가 디바이스 솔루션입니다. 이 구간이 반도체 사업부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 사업부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딱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구조, 적자를 보지 않으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주식시장의 본질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21년 초에 96,800원의 고가를 형성을 했고 쭉 떨어졌습니다. 1년 반 동안 50% 빠졌습니다. 거의. 근데 이 구간에서 실적이 딱 여기까지 좋았고요. 이때부터는 실적이 안 좋아요.
정확하게 많이 빠지기 시작한 건 3분기 이후부터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시점하고 거의 맞물립니다. 수요 둔화가 확실하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반등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 보면 어떤 걸 생각이 나실 텐데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이 패턴이 나왔을 때 바닥 나오고 그냥 간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 왜 삼성전자 실적이 완벽하게 꺾이는 구간에서 나왔고 이걸 보시면 돼요. SK 하이닉스도 보면 그쵸?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를 확인하고 나서 돌렸죠. 근데 HBM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겁니다. 즉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HBM 수요는 이거 안 꺾입니다. 이거 지금은 그 AI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미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서버 단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 사용자용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이번에 HBM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활용성 그리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비메모리에 대한 설계가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진행이 된다는 점, 즉 비메모리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처럼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조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 올라오는 상황에서의 조정 구간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지금 위보다 아래를 보자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토대로 다른 종목군들,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PSK 홀딩스도 그렇고요, FSD도 그렇고요, 이 다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계속해서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격 전략이에요. 여기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관련 종목군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찾자. 자,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가격 부담이 생겨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올려놓고 그 구간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토대로 우리가 단기 보유 전략을 철저하게 활용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제가 관련주들, 그쵸? 삼성전자를 기준한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쵸?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군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대에 대한 부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한전선,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죠. 전선, 구리가, 변압기 이쪽 강합니다. 이것도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있죠. 반도체 종목군을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거의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25% 수익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가 매수 8시 54분, 이구산업 시장가 매수 8시 55분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KBI 메탈 자, 보시면 오늘도 12%대 급등이 나왔지만 이미 강한 구간에서 매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뭐 다들 동일합니다. 매매하는 구간 중에서 저도 깨지는 구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산을 이틀 딱 매수하고 지금 오늘은 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고가 구간에 있죠. 근데 이런 종목군도 있고 저런 종목군도 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려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되었을 때 자람테크놀로지처럼 3일 동안 내가 75% 정도의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HBM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 HBM에 대한 내용은 저는 그냥 확정 났다고 보고 있지만 HBM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HBM이 앞으로 확장되는데 삼성전자에서 못할까요? 연예인 걱정하고 삼성전자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도 HBM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한 파일을 가져갈 겁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잡았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쵸?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고 내가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